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9일 토요일입니다. 드디어 6월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상반기 결산은 어떠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뭐 예상대로라면 아주 잘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죠? 네, 계좌 많이 올랐죠? 자, 하반기에도 기대 많이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써준 종목들, 네, 한번 볼 겁니다. 가장 최근 리포트로 조금 골랐고요. 목표 가격이 상향된 것도 있고, 하향된 것도 있고 한데, 뭐 일단은 좀 알아보면서, 네,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요. 자,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뭐 특별한 거는 없는데,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향 조정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상승한다거나 그런 모습도 좀 나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근거로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파헤쳐 보는 거, 그런 재미가 좀 있겠죠. 네,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 첫 번째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을 보면 지금 25,000원. 주가 상황이 별로 좋지 않네, 그죠? 네, 최근에 권리락도 좀 있었고요. 하나마이크론은 아시다시피 이제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세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것도 주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웠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주가 옆으로 눕고 좀 떨어지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부분들이 뭐냐면 실적이 좀 나빠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어요. 네,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원래 목표 주가가요 35,400원쯤 됐는데 지금 29,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낮췄다. 35,000원에서 29,000원으로 낮췄다 이 얘기예요. 35,000원에서 29,000원으로. 이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단기 반등 이후에 매도를 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매물대에 걸려버리잖아요. 35,000원 같은 경우는 매물대 위쪽에 있죠. 그래서 매물대를 넘어서는 형태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더 가겠다라는 식으로 전망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목표 주가에 대한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상황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리포트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되죠.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여기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 그 작년에 발표된 리포트에서 매출액이 1조 5천억, 올해 2024년 매출액이 1조 5천억, 영업이익은 1조 9천억이 될 것이다. 1,900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뭔가가 이제 조금 잘 안 풀린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를 조금 하향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빠지냐면 매출액을 1조 2천억, 영업이익은 1,000억원 정도. 이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1,900억인데 1,000억으로 줄으니까 거의 반토막 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뭐 매출액은 크지 않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애매하겠죠? 네. 자, 이 기업 그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기업 중에서 가장 큰 생산 능력, 캐파를 보유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이 업으로 간다라면 당연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지금 주가가 좀 올라온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지금 1,00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1,900억이었다라면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베팅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0조쯤 되는 건가요? 네. 1조죠, 1조. 시총이 지금 1조쯤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적정 수치에 들어섰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내릴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실적적인 측면이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다면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은 이제 추세선도 좀 이탈이 된 상태고요. 한미반도체와는 좀 다른 노선을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이 조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현재 시점에서는 추세가 좀 좋지 않습니다.
다만 반도체 업종, 소부장 쪽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네, 뭐 당장 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자, 권리락도 이미 지나쳤고요. 자, 일시적으로 보면 이제 아래쪽 저점 지지대라고 볼 수 있는 구간대는 여기요. 한 10,000원대 중후반 되네요. 18,000원쯤 되는데 여기까지는 한번 지켜보시죠. 네. 20,000원은 어떤 특징적인 그런 포지션이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18,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다른 반도체 종목들과 좀 다르게요. 얘는 올라온 상태에서 역배열 전환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향 곡선 그리기가 쉽습니다. 같은 소부장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하향 곡선 그리게 되면 나중에 오르더라도 조정이 조금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022년도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상승세 보이다가 떨어졌잖아요. 이 이평선이 바뀌면서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조정이 거의 1년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사이클이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요. 조정이 좀 깊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래쪽 지지라인을 정말 보수적으로 본다면 한 15,000원까지도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조금 너무 멀리 보는 것 같고요. 18,000원이 최종 마지노선일 것 같아요. 그것도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조정이 아주 깊어지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시기적으로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18,000원대 이상에서 무조건 네, 주가가 반등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모습이고요. 실적 추정치가 정말 이렇게 나쁘게 나오게 된다면은 실제 이것보다 더 나쁜 실적이 나왔을 경우에는 부담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네,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매수 의견 가져가시면 안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18,000원 정도로 체크해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종목은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네. 아유, 이것도, 네, 네, 요것도 지금 리포트가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네, 목표 가격을 낮춰야 되겠다. NH투자증권에서 나온 거고요. 패션, 화장품 회사, 이게 신세계 인터내셔널 붙어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무역,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화장품의 일본, 미국 수출 경로 개척이 상대적으로 좀 늦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21,000원으로, 네, 하향 조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근데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좀 괜찮잖아요. 괜찮은데 못 가는 애들은 또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자 21,000원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었는데 이게 일정 구간에서 어떤 반등 포인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기존의 목표 주가가 훨씬 높았겠죠. 근데 좀 지금 내려가는 모습이고 지금은 이제 이 매물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 박스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쫄 필요는 없습니다.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목표 주가대가 이 매물대를 통과해서 있죠. 매물대를 통과해서 나오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요것을 통과해서 다음번 목표 주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많이 내렸잖아요. 많이 내렸고 지금 RSI 지표도 과한 매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저점 지지권 때 기술적 반등. 그러면은 일단은 반등이 나올 텐데 18,000원, 17,000원, 18,000원대까지 반등을 한다 쳤을 때 이 매물대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거죠. 네,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은 21,000원대 목표가 근접하거나 그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시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글쎄요, 뭐, 일단 업종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리오프닝 쪽, 소비, 경기, 뭐 이런 쪽에서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회복. 이런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회복이 되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수하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해놓고 그냥 묻어주겠다, 잊어버리겠다. 그러면은 뭐 상관없습니다. 말리지 않을게요. 근데, 그렇게 투자하실 분들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갖고 계신 분들도요, 지금 시점에서 크게 밀릴 만한 이제 건덕지도 없습니다. 워낙 많이 내려왔죠? 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릴 만한 거리가 없습니다. 이게 뭐 완전 저점대까지 다 밀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나 뭐 경기 동향을 보게 된다면 여기서 더 밀려야 될 이유는 없겠죠. 만약에 여기서 더 밀린다면 이거 정말 나쁜 놈이 되는 주식인데 그게 나쁠 것 같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기업 내용 괜찮죠? 네, 기업 내용 괜찮고 리포트가 나올 정도라면 그냥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다만 현재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응 포인트가 네, 단기적으로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부분. 이 목표 주가가 21,000원은 그렇게 멀지 않은 구간이고 매물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저 위치만 네, 통과가 된다면 괜찮을 것도 같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어닝 시즌에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좀 네, 부담스럽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주가가 뭐 그렇게까지 뭐 높다라거나 아니면 더 빠져야 된다라거나 고평가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네. 실적 대비 지금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조금 네, 애매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신규 매수 접근 좋지 않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길게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넓게 보시는 분들은 홀딩 하셔도 되겠고요. 지금은 또 매도하기도 좀 애매한데요. 그죠? 네,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매도하기 좀 애매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길게 보면 호흡으로 가야 된다. 정 나하고 맞지 않으면은, 네, 어떻게 좀 처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단기간에 올라올 만한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실적 시즌에서도 뭔가 해볼 만한 부분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조금 답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하나솔루션 볼게요. 하나솔루션은 제가 예전부터 매도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네, 지금도 그냥 뭐 똑같습니다. 네, 2021년도에도 매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2022년도에 올라갔을 때도 매도를 또 말씀드렸고 또 매도, 그다음에 2024년도에도 진단할 때 매도를 저는 이 종목은 매수를 이야기해드린 적이 없어요. 매도만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 기업의 리포트가 또 나쁘게 나왔어요. KB증권에서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무려 94%나 하향된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좀 낮추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매수에서 보유로 리포트를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사실상 매도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솔루션의 2분기 영업 손실은 560억 원이 난다. 이익이 아닙니다. 손실이 나옵니다. 1분기 대비 1분기 영업 손실은 2166억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실적이 회복되고는 있는데 적자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적자. 지금 적자 기업인데 시총이 4조 7천억. 이거는 약간 너무 올랐다라는 느낌이 좀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는 1조 원대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네. 자, 올해 연간 예상 영업이익을 무려 영업이익이요 1조 3천억 정도로 잡았었거든요. 1조 3천억이면 이거 저평가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1분기 적자, 2분기 적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3분기부터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영업이익을 840억 원으로 낮춰버립니다. 그러니까 1조 3,600억짜리 추정치가 840억으로 낮춰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조 3천억 원이 어디로 날아가 버린 거죠. 이거는 굉장한 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현재 모듈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 쪽과의 어떤 경쟁 이런 것들 통해서 좀 부담스럽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좀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29,000원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한번 지지되고 나갈 것 같은 느낌이긴 하죠.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지지되고 나갈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25,000원 깨지지 않으면 괜찮을 것 글쎄요. 그것도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가 없네요. 25,000원이 깨지면 일단 안 좋은 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신저가가 나오게 되면 계속 흐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부담되는 게 있죠. 이 바이든 그 대선이요. 미국 대선인데 트럼프가 만약에 되면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요거하고 지금 뭐 CS 윈드 이런 거 있죠. CS 윈드 이런 것들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 지금 보면은 요거 불안한 위치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잘 된다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바로 철퇴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부담스럽고요.
또 지금 보면은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200%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네, 비용, 네, 금융 비용도 좀 많이 발생하게 되죠.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저는 매도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도 네, 매도 의견,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뭐 최대한 버티겠다면 25,000원까지는 제시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그냥 지금으로서는 네, 현재로서는 기대를 해볼 만한 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다 판단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매수는 좋지 않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풍산 한번 볼게요. 풍산이 구리 때문에 엄청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이 고점대에서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유한타증권에서는, 네,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구리 가격이 이제 우호적이다. 네. 좋아진다. 더 오른다. 근데 구리 가격도 오르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오른다라는 리포트도 사실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네, 요쪽으로 해가지고, 구리 가격, 그 다음에 환율도 지금 높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실적은 1분기보다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실적 좋아진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 테마 타고서 그냥 쫙 올라갔는데, 사실 지금은 근데 이 전력 관련주들이 약간 조금 주춤?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네, 상승폭이 좀 둔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6%나 증가한다. 그래서 1380억 정도로 추정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1분기보다는 더 네, 실적 좋아질 거고, 목표 주가가 지금 좀 애매한 게요. 기존에 5만원이었는데 지금 넘어섰잖아요. 근데 이번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되어 있는 게 64,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죠. 요거는 리포트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애매한 거예요. 지금 가격을 목표 주가로 제시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좋은 얘기들 많이 써놨다 하더라도 더 이상 네, 목표 주가가 여기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근데 여기서 얘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회사 자체는 좋습니다. 뭐 부채도 좋고 뭐 실적도 좋고 다 좋고요. 시가총액은 지금 1조 7천억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한 저평가라고 좀 볼 수도 있죠. 2분기 영업이익만 1,300억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저평가가 엄청나게 심한 겁니다. 근데 글쎄 이게 과연 이렇게 나올런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네, 영업이익이 실제로 이렇게 나올 건지 또 그 다음에 이 컨센서스에 맞춰서 나오지 못하면 이제 저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어닝 쇼크다 해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부담되겠죠. 네,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을 했지만 네.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해가지고요. 매수해서 보유로 투자 의견을 하향한다. 보유로 투자 의견을 하향했다는 것은 지금 매도라는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여기 지금 가파른 상승, 근데 여기에서 구리 가격의 상승이 과연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그 다음에 전력 관련주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장기화되면 안 되거든요.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하는 2차 반등은요.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됩니다. 현재 이 종목의 추세를 본다면 과거의 걸 집어친다고 하더라도요. 네, 여기 2023년 8, 9월 때부터 올라갔었던 부분 본다면 지금 45,000원, 막 많이 가자면 한 5만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추세력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여기는 지금 오버슈팅이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지금 이거는 그래도 여기 위쪽 정배열 만들어서 계속 올라가 줘야지 보유가 가능한 거고요. 내려가게 되면은 네, 5만원대까지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버슈팅한 거는 반드시 그 자기가 원래 있었던 추세대로 돌려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무조건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주가가 좀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풍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은 괜찮아요. 네, 지금은 괜찮은데 증거사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가격에 근접했다는 것은 부담되는 내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아래쪽 지지선 네, 58,000원을 지켜줘야 되겠죠. 58,000원까지는 홀딩, 깨지면 매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깨지면 매도하세요. 이렇게 데드가 나온 상태에서 추세를 끌고 들어가면은 한두 달 조정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정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여기는 매수 의견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수 접근하지 마시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옆으로 누워서 가는 형태나 또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형태냐, 요걸 두 가지를 놓고서 결정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게까지 막 내세울 만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무튼 갖고 계신 분들은 58,000원 지지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약간은 부정적인 내용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그 타이어 보강제가
호황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K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무려 51만원으로 제시합니다. 51만원이면은요, 여기, 이 목표 주가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이 매물대거든요. 여기까지는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매물대를 고려했을 때, 이 사람들이 여기 주가 올라오면 왔는가? 그러면서 팔아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됐을 때 매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요거의 움직임은, 자, 여기 박스 형태로 봤을 때요. 자, 아래쪽 지지선을 지금 31만원 정도 잡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여기 정도 31만원 정도 잡고 있을 거고요. 지금은 이제 중심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상승 탄력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자동차 업황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이런 것들,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타이어에 대한 판매량 같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타이어 보강제가, 강한 이제 상승세를 탈 수도 있다라고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네, 진행될 수 있을런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외국인 매수가 그래도 주가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진입이 좀 됐어요.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요 범위 안에서는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 라인 때 여기 증거사 제시한 50만원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상승할 수 있겠고요. 자, 지금 포인트는 위쪽과 아래쪽 그어놨을 때 딱 절반 정도 라인대가 이제 40만원 정도 되네요. 요 정도 라인대를 봤을 때 여기 돌파는 시도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면 일단 40만원 넘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매수를 확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확장할 필요 없고, 아래쪽으로의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유지만 잘 하시면 되겠고요. 40만원을 일단 넘어서게 된다면, 더 올라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추가 매수하시거나, 그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증거사 목표치 50만원대에 도달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50만원 돌파한 이후죠. 자, 매물대를 통과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50만원 이후에 추가 상승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재 시점에서는요, 여기 2020년부터 21년까지 크게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한 조정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 두 가지 부분이 되겠는데, 중요한 갈림길에 있겠네요. 그래서 증권사도 이제 올라간다 내려간다 쪽으로 확실하게 잡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대신에 업황이 호전세를 보이고 있고 흐름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보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부채 비율이 높아요. 부채 비율이 조금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게 되면은 비용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퍼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거를 뭐 대비해서 했겠지만은 실적적인 측면이 아직까지는 좀 높다. 네, 실적 대비해서 주가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실적이 일단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야 되긴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면 요거는 주가 상승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저는 네,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실 이유도 지금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 네, 31만원 정도 잡히는 요 아래쪽 지지라인 때 그냥 지지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변동폭이 좀 크잖아요. 31만원까지 보면은 한 15%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5% 넘게 나올 수 있네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보실 분들은 35만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40만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50만원대 돌파가 가능한 거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50만원까지는 네, 가능해 보인다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다만 네, 주가가 생각대로 안 간다라면 전략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약간의 리스크를 품고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초코파이, 네, 오리온 볼게요.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하반기에 실적이 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4만 2천원을 올린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만 2천원이요. 어디요? 전고점. 근데 중간에 이제 12만원에서 12만 5천원은 생략이 된 것 같은데, 요 구간까지 올라오게 되면 14만원까지는 그냥 무사 통과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14만원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이제 신고가 흐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주가는 아래쪽 지지선, 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라서
오리온이 그때 악재가 한번 나왔었죠. 여기 주가 급락했었던, 네, 요때 악재가 한번 나와서 그 이후에 지금 회복을 잘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요 이후에 상황들이 좋아지게 된다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이격도를 좁히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격을 좁힐 때 어떻게 좁혀야 되느냐, 시간을, 이거는 들려야 되죠. 왜냐면 1차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을 못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기어다니게 되면은 회복이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보실 수 있는 차트가 GS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자, 요렇게 되면은 단계 뚝 떨어지죠. 근데 이격이 크게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단기적으로 회복 못 해주면 옆으로 누우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평선을 모아줘야 됩니다. 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으고 나서 이제 업황 개선이라든지 기타 재료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GS건설 같은 경우는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됐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서 당장 올라가기 어려울 거예요. 목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지금 2분기의 시장의 이익률 같은 경우는 시장 기대치에 좀 부합할 것이다. 1200억 정도 나올 것이다. 여기 얘기하고 있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이 매도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생각을, 이제, 물론, 이제 식품이라든지, 또 이제, 이런 쪽에서 기대감이 좀 커지면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면은 연초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요. 올 하반기 정도, 네, 느지막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네, 후반부 찬바람 불 때쯤, 네,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죠? 갖고 계신 분들이야 매도 안 하셔도 되지만, 신규 매수나 또는 더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홀딩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지지선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데, 이건 큰 의미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9만원 정도 지지선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풀무원 볼게요. 풀무원 요즘에 주가 좋아요. 네, 주가 좋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김 이야기가 계속 김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와. 자, 이게 김밥이 그렇게 대단한가? 근데 김밥이 맛은 있어요. 네. 내년에 이제 육상, 양식김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이 검은 반도체니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요즘에 이제 K푸드 열풍, 이런 것도 계속 나와서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자, 이평선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22년도에 확 떨어졌다가 이격도 벌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1년 반 정도 걸렸네요. 요 정도 걸리면서 이평선 모아놓고 나서 상승하잖아요. 요 자리까지 이제 아까 그런 종목은 오리온 같은 건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그냥 올라가려면 엄청난 재료가 필요한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주춤주춤하는 구간 있죠. 17,000원대 매물대가 들어옵니다. 매물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선 조정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증권사들의 어떤 포인트는 괜찮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꺼림칙한 게 무엇이냐?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고평가 같은데, 네, 또는 잘 매수하기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K푸드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겠다라고 본다면 매물대 이거 압박감 상당히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 넘어가는데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래 보이고요. 주가 떨어지는 포인트가요, 조금 애매하게 잡히게 되거나, 지금 여기 매물대에서 또 한 번 내리거든요. 요게 치고 올라가주면 제 생각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주가가 상승으로 출발해가지고요, 17,000원, 17,500원 다시 올라가주는 추세로 연결된다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탄력이 그렇게 셀 것 같지 않습니다. 주가가 좀 밀릴 것 같다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기대감을 갖기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주가가 좀 빠지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약간, 네, 미니적인, 네, 헤드앤숄더 모습이 완성될 수도 있어요. 그럼 주가가 장기적으로 흐르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요 상승분을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14,700원
3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 좀 많이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이 라인대에서도 62선 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고하고 보시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빠지게 되면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는 것을 권장이 드립니다. 이 이후의 상황들은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분도 있겠죠. 나는 빠지더라도 장기적 관점을 볼 거야. K푸드 너무 좋아. 그러면 분들은 여기 12,000원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하고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중이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매도를 안 하시더라도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전략, 내려가면 그런 전략을 좀 취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당장은 보유 관점이지만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됐을 때는 주의를 좀 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접근 좋지 않겠네요. 리포트 나온 것들 어떻게 매수할 만한 포인트가 없네. 자, 롯데렌탈 볼게요. 롯데렌탈. 요것도 지금 보면은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와우, 잘 가버리네요. 자, 이것도 보세요. 자, 이격이 크게 벌어졌죠? 요거를 만족시키려면 이만큼 가야 됩니다. 상당히 오래 걸려. 이것도 1년 반 정도 걸렸는데 모아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눌림목까지 잘 나왔네요. 포지션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공략이 가능하셨겠죠? 자, 매물대 포지션은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35,500원, 31,500원 한번 볼게요. 있나? 없는데. 여기 요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요. 29,500원, 3만원. 여기서 매물대 나온 것 같고요. 위쪽은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다면은 여기가 살짝 있긴 있는데 이건 약하죠. 그 다음 포지션은 어디냐면 35,000원입니다. 35,000원 이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로서는 여기 3만원대 매물대 통과했기 때문에 3만원대 이상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됐을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36,000원을 잡았다. 저하고 비슷한데요. 비슷하게 잡혔네요. 자, 36,000원 딱 잡혔네요. 그래요. 저도 대신증권 출신이라서 그런가요? 아무튼, 비슷하게 잡아놨네요. 36,000원. 그 다음에 투자금은 매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액은 2, 4분기 때, 2분기 매출액이 7,0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780억 정도.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나와 있다. 제가 보기에는 3만원대 지지만 잘 되면, 충분히 도달을 가능한 수치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는 지금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3만원대 지지가 좀 되는 모습으로 옆으로 좀 누워버린다, 아니면 조금 내려온다라든지 이렇게 돼서 이격이 좀 좁혀지면 그때는 공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매물을 한번 넘어놨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는 건 쉽거든요. 그래서 요쪽 36,000원까지는 거의 이제 빈집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었어요. 그러니까 쭉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요 흐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습니다. 리스크적인 요인은 뭐냐면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건데 얘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그렇죠. 중고차 사업들 이런 것들이니까 약간 이제 대출을 좀 끼고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면 부채 비율은 지금 당장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요. 살짝 걱정되는 건 이제 이 과매수 국면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든 옆으로든 뭔가 움직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괜찮아 보이네요. 타이밍만 좋으면은 포지션 28,000원까지 오면 한번 매수로 공략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요. 증권사 리포트 종목들 조금 많이 말씀드려서 한 10개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잘 참고하시고 차트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포지션들, 변화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